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의 징계안이 확정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유례없는 기명 투표 과정을 거쳐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6월 이후 전국에서 7명의 환자가 발생한 가운데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순천만 잡월드가 내년 10월 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20억여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운영의 효율화에 대한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동평 영암군수를 만나 그동안 군정 운영 주요 성과와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봤습니다. 전동평 군수는 지속 성장 가능한 영암 건설을 다짐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성희롱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목포시의회 김모 의원의 징계안이 확정됐습니다. 시의원들은 유례없는 기명 투표 과정을 거쳐 김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고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350회 목포시의회 임시 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목포시의회 임시회가 열렸습니다. 동료 여성 의원을 성희롱한 것으로 알려진 김 의원의 징계안을 확정하기 위해서입니다. 징계안 처리에 앞서 발언 때에 나선 김 의원. 자신은 진정서 내용도 모른 채 당적을 박탈당했고 진정 내용도 사실과 일부 다르다며 성희롱 여부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상대 여성 의원에게도 자신이 성추행을 당했지만 참았고 이번 일은 괴소문을 퍼뜨린 사람으로 오해를 사면서 벌어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체 제가 그 어떠한 의원윤리 강령을 위반했다는 건가요? 괴소문과 새벽시간 전화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사과하지 않자 갑자기 성희롱 다른 이야기를 했습니다. 징계안 처리를 위해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 회의.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기명투표 과정을 거쳐 김 의원의 제명이 확정됐습니다. 당사자를 제외한 전체 의원 21명 가운데 찬성 15표, 반대 2표, 기권 4표가 나와 제적 의원 3분의 2의 동의를 얻은 겁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목포시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제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득하였으므로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징계안인 제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비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본회의장을 찾은 시민단체. 제명은 당연한 결과라며 시의회의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며 목포시민사회단체는 적극 지지의 뜻을 표한다. 목포시의회에 대한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높은 시민의식의 본보기를 보여준 결단이기에 더욱 환영한다. 시의회 제명 결정이 확정되자 김 의원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올해 첫 비브리오 폐혈증 사망자가 전라남도에서 발생했습니다. 여름철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비브리오 폐혈증,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송효창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지난 2일 구토와 어지러움 증상으로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한 50대 A씨. 증상이 악화되자 광주 지역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목숨을 잃었습니다. 원인은 비브리오 폐혈증 감염. 서울에서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지난 6월 이후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모두 7명의 비브리오 폐혈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이 가운데 전남 확진 환자 중 1명이 숨지면서 올해 첫 사망자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의심 환자로 신고된 건에 대해서 저희가 검사해가지고 뭐 확진이 나오면 이제 저희 신고되고 하는 그런 케이스거든요. 동시에 같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사람 원인에 대해서. 당시 A씨는 당뇨와 간경화를 앓고 있었습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간질환자와 알코올 중독, 당뇨병 등 기저질환이 있는 환자에게는 치명적입니다. 치사율이 50%까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비브리오 폐혈증은 매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발생합니다.
주로 어패류 섭취나 피부 상처에 바닷물을 접촉할 경우 감염됩니다. 감염되면 발열이나 오한, 구토 증상을 보이고 심한 경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올해는 예년보다 발견 시기가 빨라졌습니다. 지난 1월 14일 영광과 한평 지역 해수에서 첫 번째 비브리오 폐혈증균이 발견됐습니다. 이후 해수와 갯벌을 대상으로 감시 사업을 벌이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검출되고 있어 감염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날 생선이라든지 또는 어떤 조개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다리나 손이나 이런 데 상처가 있거나 이런 분들도 바다에 이렇게 바다에서 작업을 하실 때 바닷물이 상처에 이렇게 닿지 않도록 좀 주의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어패류 보관이나 조리 시에는 5도 이하로 저온 보관하고 85도 이상 가열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조리 시에는 해수 사용은 하지 말고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덥고 습한 날씨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8월과 9월 사이에 비브리오 폐혈증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소유창입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여수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이 심한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여수 해양경찰서는 12일 새벽 5시 20분쯤 여수 삼산면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이 심한 복통을 호소한다는 신고가 접수돼 긴급 출동했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현장 확인 결과 환자 52살 H씨는 요로결석이 의심돼 응급조치를 취하며 나로도 연안구조정을 통해 고흥지역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중국인 선원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며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자신의 꿈을 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경험이 중요할 겁니다. 미래를 설계하기에 앞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시설이 순천에 들어서기로 해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대만큼이나 풀어야 할 과제도 있습니다. 성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래 산업과 직업에 대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순천만 자벌드. 순천시 해령면에 사업비 500억여 원을 들여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들어섭니다. 경찰과 소방관 등 50여 개 직업을 체험해 볼 수 있어 교육의 장으로 관심이 높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운영에 대한 용역 보고회가 열렸습니다. 순천만 자벌드는 인건비 비중이 커 해마다 20억여 원의 손실이 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때문에 누가 운영할지가 중요한데 순천시가 운영하기보다 효율을 극대화하는 민간 위탁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순천시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객관일수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휴게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그 신축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수익 구조가 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방문객 수를 늘리는 방안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순천만 자벌드 주요 방문 대상은 전라남북도와 광주, 경남 지역 학생입니다. 하지만 해마다 학생 2만여 명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대책이 필요합니다. 교육청과 협의하고 학교하고 협의해서 학생들이 우리 직업체험센터로 올 수 있게끔 청소년들이 호기심을 가질 수 있을 만한 그런 직업들을 우리 이 컨텐츠 안에다가 포함시키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순천시는 이달 안에 시설 공사를 시작해 내년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청소년 미래에 투자한다는 입장과 당장 운영 비용도 무시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가운데 운영에 대한 고민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지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은 전동평 영암군수와 함께 영암군의 발전 전략과 앞으로의 계획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정말 바쁘게 지내셨던 것 같은데 네. 또 최근에 매니페스토에서 최우수상을 네. 또 받으셨죠. 어떻게 좀 지내셨어요? 네, 민선 7기 지난 1년 동안 정말 우리 군정 목표인 하나된 국민 풍요로운 복지 영암이라는 목표 아래 우리 6만 국민의 행복 시대를 열기 위해서 우리 공직자와
또 우리 6만 군민과 16만 향후가 혼연일체가 돼서 열심히 뛰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특히 우리 군에 풍성한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예. 제가 취임할 때 5년 전이죠. 예. 우리 군의 예산이 3천억대 후반이었거든요. 근데 올해 드디어 네. 6천억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자치 재정 확대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행안부 장관님 상도 받았고 포상금도 받았습니다. 네. 올해 무려 재정 인센티브와 또 포상금만 해서 지금까지 약 87억 원. 예. 네. 아마 대한민국이 가장 높은 수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87억 원의 사실상 상금을 우리 군이 받는 이런 기록적인 애고요. 네. 또 이제 여기에 덧붙여서 우리 정부기관과 언론에서 선정한 대한민국 CEO 대상, 또 지난주에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에서 주관한 대한민국 경영 대상을 우리 군과 제가 수상했습니다. 정말 올해는 많은 상도 받았고 또 우리 군이 더 풍성해지는 그런 한 해였습니다. 네. 아, 정말 많이는 업적들이 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네, 또 주요 현안 사업을 좀 이야기해 볼 텐데요. 네. 또 영암군의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는 기찬랜드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다. 이 기찬랜드가 운영은 들어갔잖아요. 좀 어떻게 네네. 진행되고 있을까요? 네. 사실 기찬랜드는 영암군의 랜드마크입니다. 여름철 최고의 피서지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기찬랜드는 올출산 계곡에 있는 울창한 숲풀이 있어서 네. 산림욕을 즐길 수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물에 소독을 하지 않는 천연 안반수 그대로 네. 가장 깨끗한 물로 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곳. 정말 남녀노소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영암 랜드마크인 기찬랜드고요. 네. 기찬랜드 옆에 네. 이번에 또 국민 여가 캠핑장이 이제 오픈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요. 영암에 와서 하룻밤을 올출산에서 즐기고 싶은 분들은 네, 국민 여가 캠핑장에서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또 지난 5년의 시간, 6년으로 보자면 네. 남은 시기도 있겠지만 네네네. 남은 임기 동안 꼭 이 사업 아니면 이런 어떤 정책을 꼭 완성시키고 싶다 아니면 어떤 네. 것들을 시작하고 싶다 네. 이런 것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좀 어떤 것들이 좀 있을까요? 네, 사실 우리 영암군은 복지군입니다. 네. 그래서 대한민국 최고 복지군을 만들고 싶고요. 근데 그 최고 복지군을 만들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성장과 복지가 선순환하는 지속 성장이 가능한 군을 만들겠다는 게 민선 6기, 7기 저의 목표이고 공약입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문화관광 스포츠 산업인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들이 코리아 트로트 가요센터 또 씨름 그리고 또 작년에 저희들이 도체육대회를 네. 57년 만에 유치해서 종합 우승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스포츠 인프라를 많이 키워놨거든요. 네. 그래서 스포츠를 통해 이제 지역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이런 여건을 만들었고요. 세 번째가 이제 드론 경비행기 항공산업인데 네. 이미 경운대학교 경운대학교. 항공학과를 우리 영암에 유치하는 등 네. 이 분야에도 이제 적극적으로 저는 그렇습니다. 도지사님께도 드리는 말씀인데 네. 고흥은 우주 항공 분야에 대해서 연구 단지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 네. 우리 영암은 드론이라든가 경비행기 항공을 교육하고 또 대불산단과 연계해서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네, 일자리를 만들고 소득을 창출하는 것으로 만들어야 된다. 여기에 있어서는 도지사님도 뜻을 함께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가 이제 자동차 튜닝 산업인데요. 수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고 우리 F1 경기장,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연구소 또 대불산단과 함께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대불산단도 이제 지속 성장이 가능하고 외부
환경에 굉장히 취약했던 대불산단의 그 이유는 네. 조선 일변도였거든요. 그래서 대불산단을 조선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산업이라든가 미래 신재생 에너지 등 이 업종을 다변화시키고 다각화시킴으로써 대불산단이 어떤 외부 충격에도 강하게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야 우리 영암뿐만이 아니라 서부 전남의 미래가 있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 경제 발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요. 네. 이런 일들을 민선 7기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꼭 해내고 싶은 것이 저의 소망이고 목표입니다. 네. 본격적인 예산 6천억 원 시대를 열어간 영암군의 더 힘찬 비상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군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양 달빛 해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됐습니다. 광양시는 이달부터 이순신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에 달빛 해변 조성 사업을 시작해 오는 2020년 완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달빛 해변은 마동 IC 접속교에서 삼화섬 일대 1km 해변 구간에 조성되며 바다 감상존과 테마 휴식존, 체험놀이존 등으로 구성됩니다. 제2회 귀어 스몰 엑스포가 전남 목포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엑스포는 지난해 장흥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됐으며 수도권과 영남권, 충청권 등에서 250여 명의 귀어 희망 도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전남 지역 우수 어촌계 49곳 어업인과 선도 귀어인 등 200여 명이 함께했으며 특히 50개 어촌계에서 꾸민 부스 등에서는 1:1 귀어 상담도 진행됐습니다. 상담을 통해 100여 명이 전남으로의 귀어 의사를 내비쳤고 이 가운데 80여 명은 오는 9월부터 전남 어촌 특화지원센터와 수협이 함께 운영하는 전남 어촌 탐구 생활과 도시민 어민대다 등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목포 근대역사관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시가 집계한 올해 상반기 관람객 수는 10만 5천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배 정도 늘었습니다. 목포시는 원도심 일대가 등록문화재로 지정된 이후 근대문화유산을 활용한 프로그램 운영과 호텔 델루나 등 드라마 촬영지로 소개되면서 방문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내린 비의 영향으로 깨끗한 공기질이 예상됩니다. 다만 더위의 기세는 여전하겠는데요. 우리 지역 한낮에는 32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일부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장기간 야외 활동 시에는 그늘진 곳으로 이동하셔서 반드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시고 또 항상 수시로 수분을 보충해 주시면서 각종 온열 질환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무더위는 비가 내리면서 조금씩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화요일부터 다시 맑은 날씨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년 수준의 기온이 예상됩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서해 남부와 남해 서부 전 해상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며 높은 물결이 일겠습니다. 거기에 모레까지 곳곳에 짙은 안개가 예상되니까요.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전국에 내린 비로 공기질이 매우 맑은 상황입니다. 하늘도 대체로 맑아 세차나 빨래하시기 좋을 것 같은데요. 더위는 조금 누그러졌지만 아직 평년 수준의 여름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기온이 가장 높아지는 정오 무렵에는 외출은 가급적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